올해 8월 말 프랑스의 IMF 구제금융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다만 IMF 자체가 구제금융을 권고한 적은 없는데요. IMF의 공식 권고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믿을만한 지출 합리화였습니다. 2025년 재정적자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 이후 정국은 혼돈을 거쳤고 10월 들어 내각 개편과 연금개혁 일시중단 카드로 간신히 불신임 표결을 넘겼습니다. 레코르니 총리의 연금개혁 중단 제안은 좌파 사회당의 표를 끌어오려는 생존책이었죠. IMF 썰은 일종의 경고성 발언과 정치 불확실성이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재정수지, 부채, 성장 둔화라는 진짜 기초체력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OECD는 2025년 프랑스의 성장률을 0.6%로 낮춰서 보고 정치 불확실성으로 2026년 0.9%로 더딘 회복을 예측합니다. 여기에 실업률은 2025년 말 7.8%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 이어 고용률도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S&P는 프랑스 정부가 내년 적자 규모를 줄이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추가 하향했는데요. 이 모든 배경에는 프랑스의 높은 국가부채가 있습니다. IMF가 발표한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19년만 해도 98.1%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16.5%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특히 2030년에는 129.4%까지 오르면서 재정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와 비슷해지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에 대한 예산, 그 중에서도 연금과 같은 비중이 높아 프랑스의 재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과도한 복지 지출이 성장 둔화와 결합하면서 프랑스의 재정 정책의 운신의 폭이 급격히 줄어든 것입니다. 프랑스는 공적 사회 지출이 GDP의 30% 정도로 OECD의 최상위권인데요. 가장 큰 덩어리는 연금과 보건 분야입니다. 문제는 고령화 가속이 성장 둔화를 가져오고 금리 상승이 겹치자 지속 가능성이 흔들린 점이 프랑스 재정 위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프랑스 노조가 입김이 세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프랑스의 노조 가입률은 10% 안팎으로 낮지만 커버리지라고 하는 단체 협약률이 90%에 달하는데요. 이 때문에 총동원파 없이 파급력이 큰 거죠. 그래서 프랑스 노조의 입김이 세다고 하는 겁니다. 노조 가입률은 10% 안팎이지만 독특한 프랑스 노조 커버리지로 낮은 노조 조직률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효력 확장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연금 지출은 큰 상황에서 노사제도는 커버리지가 강한 구조입니다. 일 좀 더 하자 등 효율화 조치가 곧바로 정치사회적 충돌로 번지기 쉬운 구조인 거죠. 게다가 프랑스 국민들은 일하기 싫어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매우 싫어하는데요. 그런데 2023년 연금 고갈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겠다고 하니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죠. 프랑스의 연금 개혁이 진척이 없는 이유는 프랑스의 정치 지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중도인 마크롱 대통령의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지출 효율화와 연금 개혁을 통해 적자, 부채 경로를 제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좌파연합은 연금개혁도 반대, 부자와 대기업 과세 강화, 복지의 유지 확대를 주장 중입니다. 우파연합의 경우 재정 긴축과 불법 이민 단속, 노조 특권 축소 등을 강조하는데요. 다만 표심을 의식해 정년 상향엔 비판적이기도 합니다. 복지 남용, 재정 기강에는 강경한 메시지를 냅니다. 중도는 개혁과 긴축을, 좌파는 보편 복지와 증세, 우파는 긴축 프레임인데요. 어느 한 곳도 과반 의석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가 3등분된 정치 지형이 재정과 연금 개혁의 의사결정을 반복적으로 마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프랑스 우파 정당도 뭔가 긴축을 매개로 개혁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표심을 위해 좌파 정당과 비슷한 포퓰리즘 정책을 밀고 있어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